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인사드리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다양한 직업들이 있죠.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또 쉽게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급변하는 곳이 바로 이 직업의 세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직업의 세계를 파헤쳐 전 세대가 공감할 만한 알짜배기 취업 정보만을 쏙쏙 골라 뽑아드리는 프로그램이 바로 취업이 보인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설계를 돕기 위한 대국민 맞춤 취업 정보 토크 취업이 보인다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의 첫 번째 코너는 바로 신과 함께인데요. 그냥 신이 아니라 취업신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방송의 포문을 열어주실 분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사이에서 신적인 존재로 불리는 엄청난 분이라고 하는데요. 매주 월요일 방송의 일부를 책임져 주실 박장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역시 신이란 단어는 아무한테나 저희가 붙여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인지 저희 직접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취업의 신 회사 대표이기도 하고 취업시장에서 취업의 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취업책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또 주요 기업들의 채용 대행과 채용 마케팅 등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본인 입으로 취업의 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도대체 얼마나 도를 닦으셨길래 취업의 신이라는 칭호를 듣게 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그 취업의 신이 되기까지 그 계룡산에서 도를 닦지는 않았었고요. 네. 저는 지금 여러분들처럼 네. 취업 스터디도 일주일에 3개씩 해보고 또 취업 학원도 다녀보고 또 대학교 취업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것들을 들어보고 그러면서 취업 시장을 부딪혀서 취업의 신이 됐습니다. 네. 일단 취업 신과 함께 오늘 첫 시간은요. 박장호 그는 어떻게 취업 신이 되었나로 준비 좀 해봤습니다. 박장호 대표님의 치열했던 취업 경험담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의 신의 경지에까지 오르게 되었나를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이력이 엄청나게 화려하시다고 들었거든요. 일단 이력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제 이력 같은 경우는 정말 많아가지고요. 네. 한국우편산업진흥원 문화계팀 합격했었고 네. 롯데우유 영업관리팀 그리고 해플렛코리아 영업관리, 시슬리코리아 인사총무 그리고 동양고수 인사총무, 현대해상화재보험 채권관리 그리고 교원 마케팅 기획 그리고 서류 합격 이상 한 곳들은 동부그룹 경영지원 그리고 청원하이스 인사총무 또 롯데캐피탈 영업관리, KT커머스 B2B MD 그리고 했고 아이크래프트 기술 영업 그리고 신드리코 영업 등 수많은 기업들을 합격하거나 서류 통과를 했었습니다. 네. 이 이력을 보니까 거쳐온 기업들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남들은 한 곳도 들어가기 어렵고 한 번도 가기 힘든 게 이 합격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 그 기업들에 들어간 것들이 좀 헷갈리는데요. 제 자랑을 약간 좀 해보자면은 예. 저는 일단 대기업과 공기업, 외국계 기업을 모두 다 입사했던 그런 케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공기업, 주요 기업 이 3관왕을 하셨다는 건데 네. 일단 이 정도로 신이 될 정도면 일단 스펙이 엄청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스펙은 저는 일단 높지는 않고요. 네. 스펙이 낮기 때문에 저는 취업 내공으로 승부를 봐서 취업 시장에서 성공을 했었죠. 네. 스펙은 낮은데 취업에는 신이다. 사실 너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겸손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스펙이 좀 있기는 한데 남들이랑 좀 다르기는 합니다. 다른 스펙이요? 네. 좀 이쯤 되니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너무 겸손하신 거에 불과한지 아니면 정말로 스펙이 좀 낮은 분인 건지 저희가 한번 공개를 좀 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저는 일단 지방대학교 한림대학교 출신이고 네. 학점은 3.2, 토익은 235점, 네. 취업 공백 기간도 2년 있고 졸업 유예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 공백 기간이 2년 있습니다. 이런 초저스펙을 갖고 있고 네. 그 이외에 또 다른 스펙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겸손하신 이유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취업 공백 2년에 토익 제가 235점은 사실 발 사이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실화입니까? 어떻게 이런 스펙을 갖고 계시는데 그렇게 또
다 합격을 하신 건지 궁금해요. 저 토익 235점도 원래 토익 점수가 없었는데 하도 주변에서 토익 점수를 한번 봐봐라. 너의 영어 실력을 보고 싶다 해가지고 영어 실력을 정말 테스트를 해보니까는 235점을 맞았던 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맞았던 겁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235점이 나온 건데 그럼 한 번 보신 거예요, 토익을? 딱 한 번 맞습니다. 딱 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발을 떼신 거예요? 맞습니다. 오, 네. 뭐 그렇다면 이 점수는 일단은 뭐 낮은 걸로 저희가 일단 팩트 체크가 됐고요. 그렇다면 이제 대학에서 뭐 특별한 활동을 하셨거나 어떤 좀 남들은 가지지 않은 어떤 스펙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도 더 안 좋은 스펙을 갖고 있는데 저는 전문 대학교로 들어갔다가 한 학기 만에 자퇴를 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이제 지방대학교를 들어간 다음에 반수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반수기도 하고 재수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입학을 하자마자 수업을 안 듣고 군대부터 갔다 왔습니다. 예. 오. 그러면 뭐 일단 1학년 때부터 다들 차곡차곡 이 스펙을 쌓을 시기에 뭐 여러 가지 의욕억들이 좀 많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군대에서 뭐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신 건가요? 저는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이유는 그러니까 수업 안 듣고 군대부터 갔다 온 이유는 일단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여자친구 사귀자 이런 이유였었고 왜 군대 가기 전에도 여자친구 만나잖아요. 보통 1학년, 2학년 끝마치고 군대를 갔다 오는데 그 사이에 헤어지는 사람들이 95%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솔로일 때 20살일 때 군대부터 얼른 갔다 오자. 그 다음에 사귀자 해가지고 군대부터 갔다 왔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런 이유도 있네요. 여러 가지 뭐 입대 사유 중에. 그렇다면 이 대학에서는 전공은 어떤 걸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업을 안 듣고 군대부터 갔다 오니까는 복학하고 나니까 제가 들어갔던 전공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가서 그런 이유가 좀 종종 있죠. 그런 일들이. 있는가요? 저는 처음 겪는 일이어갖고 학과가 없어졌다든지 통폐합이 된다든지 이런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갖고 그 교무과를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저 과가 없어졌는데 어떡하냐 물어봤더니 듣고 싶은 수업 들으라 해가지고 저는 1학년 때 환경생명공학과 뭔가 들과 바다와 자연과 그런 것들을 채집하고 다니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한림대학교 아니더라고요. 어디에 있죠? 한림대학교가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한림대학교는 일단 대전... 모르시죠? 네. 강원도 춘천에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사람들은 그 제주도에 있는 줄 압니다. 예. 제주도에 한림읍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어쨌든 강원도 춘천에 있는 한림대학교이고 1학년 때 환경생명공학과, 2학년 때 식품영양학과, 3학년 2학기 때 겨우겨우 전과를 신청해서 4학년 1학기 때 경영학과. 저는 학사 출신인데 과가 3번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 4년 동안 과를 3개를 다니신 거예요? 맞습니다. 어떠셨나요? 뭐 셋 중에 어떤 게 좀 제일 마음에 드셨는지. 정말 다 골치가 아팠었고 저는 사실 공사학번인데 2000년대 중반 때부터 자유전공학부를 우리나라에서 비공식적으로 최초로 수행했던 케이스였습니다. 보통 자유전공학부는 2010년도 이후 때부터 나왔던 거거든요. 저는 2000년대 중반 때부터 자유전공학부를 본의 아니게 수시로 수행했습니다.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까지 이 이야기 들은 걸로는 전혀 취업신과는 매치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취업 분야의 전문가가 되셨는지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남들보다 월등히 낮은 스펙을 갖고 있으니까는 그 낮은 스펙 때문에 오히려 취업 스킬과 취업 전략에 더 올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컴플렉스가 돼서. 맞습니다. 그래서 취업 시장에서 올인하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 이제 취업을 득도를 한 거였죠. 제가 공부가 가장 쉬웠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고요. 뭐 운동이 재밌었다, 음악이 재밌었다 이런 얘기도 좀 종종 들었지만 취업이 재밌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과정을 겪고 또 정상에 올랐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취업하는데 우여곡절이 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말씀하시는 스펙이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처음부터 바로 합격하셨을 것 같진 않아요. 어떻습니까? 진짜 엄청 힘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입사 지원을 할 때 서류 100개 연속 광탈을 했었고요. 그것도 안 되니까는 돈이라도 벌어보자 하고 공장을 지원했는데 공장도 저를 안 받아주고 또 아르바이트라도 해보자. 근데 아르바이트도 저를 안 받아줬어요. 일단 저희가 세트가 되게 소중하기 때문에 조금 소중히 여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서류 100개 광탈이라는 게
뭐 아르바이트도 포함이 되고 또 뭐 공장 다 포함이 되겠지만 그 100번 지원하는 그 시간과 또 뭐 여러 가지 에너지는 뭐 결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몇 차례나 지원을 하셨을 때 첫 번째 합격의 기쁨을 좀 얻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세본 것은 한 120군데는 지원해 봤는데 예. 첫 기업인 그 외국계 기업에 합격했을 때 몇 회째 합격했냐? 예. 사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뭐 121회 만에 붙었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150회 정도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150회를 지원하시고 이제 첫 번째로 외국계 기업에 합격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날의 기쁨은 어땠을까요? 일단 소감 먼저 들어보죠. 딱 10초 정도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드디어 간절히 바라던 취업이구나. 취업을 됐구나 내가 이제. 그것도 외국계 기업에 영어도 하나도 못하는데. 근데 235점인데 내가. 딱 10초 만에 기분 좋은 거 이후에는 생각보다 좀 허망하더라고요. 왜요? 10초밖에 가지 않은 기쁨이었나요? 그게? 그 긴 시간을 고생했는데? 그토록 오랫동안 바라던 취업을 막상 해보니까는 내가 원하는 일도 아니고 일단 들어는 갔는데 합격에 대한 기쁨만 있지 그 이후에 뭔가 다른 막연한 정보들 때문에 그 이상의 뭐 허전함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보통 뭐 요즘은 취업하기 워낙 힘드니까 됐을 때 됐다. 이제 진짜 고생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좀 씁쓸하셨다고 하니까 좀 저희도 궁금합니다. 그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직장에는 얼마나 다니셨는지. 첫 번째 직장인 외국계 기업은 약 1개월 다녔습니다. 1개월이요? 그리고 30일? 두 번째 기업인 대기업은 예. 3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공기업은 3개월 다니다가 3개월 다녔을 때 제 업을 찾아서 그만두고 이제 이렇게 취업 전문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달 다니고 이제 난 못하겠다 나오고 또 3일 다니고 사흘 만에 그만두고 3개월 그러면 전체 그 회사 생활을 4개월 3일 정도 다닌 셈인데 뭐 이렇게 어렵게 들어가서 굳이 이 정도만 하고 그만둘 이유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제가 사실 이렇게 기업들을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제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 이 기업에 들어가서 경험을 해보고 여기는 이것 때문에 아니구나 하고 저 기업에 다녀보니까는 또 여기는 이건 맞지만은 또 이건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자아 성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을 활동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3번 만에 적성을 좀 찾으신 거죠? 그렇죠. 네. 3번 만에 한 150군데의 탈락과 150군데 탈락과 또 공기업 들어갈 때까지 뭐 계산하면은 200군데 이상. 제가 자소서만 세보니까는 300개 이상 써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슬슬 이 취업의 신이 감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뭐 한 곳도 어려운데 여러 군데 합격을 했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취업신의 합격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합격 노하우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선 취업신 스스로 초저스펙자라는 걸 공개를 해주셨고, 뭐 저희도 거기에 이의를 달 수가 없네요. 뭐 토익 235점은 놀라운데, 자 그렇다면 자신만의 어떤 장점이 통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을 준비할 때 2가지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가지, 네. 첫 번째, 정량적인 스펙입니다. 학점, 정량적인 스펙이요? 토익, 뭐 자격증 이런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정량적인 스펙.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정성적인 스펙. 그게 정량과 뭐냐? 정성. 맞습니다. 이력서, 자소서, 면접 이런 취업 스킬과 취업 전략 등 취업 내공을 할 수 있는 취업 그런 정성적인 스펙. 이 2가지 중에서 저는 공부하는 체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량적인 스펙은 포기해버리고 정성적인 스펙으로 승부를 봐서 취업을 성공했던 거죠. 근데 뭐 취업 내공이라는 게 아무나 자기소개서 내고 또 면접 본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 자소서나 면접, 정성적인 스펙으로 나는 이제 승부를 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내공을 쌓으셔서 좀 무기로 사용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엄청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보통 취업 준비생들은 이력서나 자소서나 면접에서 열정을 발휘할 것입니다. 입사하고 나서. 이렇게 포부를 좀 보여주죠. 어필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입사를 하기 전에 그 회사를 바탕으로 열정을 발휘한 내용들을
증거들을 갖고 와서 면접관들한테 어필을 해서 최종 합격을 했었죠. 그러면 면접관들은 열정을 미리 발휘한 것을 보여주는 것을 훨씬 더 신뢰성 있어 하고 얘가 실무 인재구나 하고 채용을 하는 거죠. 일단은 보통 이제 포부를 밝히는 자소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선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잠깐 뭐 예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열정을 보여주셨는지. 뭐 요즘에 좀 소문이 퍼졌는지 여러분들 좀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네. 기업들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요즘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방문을 한다. 네. 네. 기업에 직접 방문하게 되면은 뭐 지원 동기를 쓸 때 지원 동기는 직무 컨셉이 아니라 이 회사만을 위해서 내가 노력한 내용들을 적는 게 핵심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를 뒤지고 자소서를 쓰는 사람보다 이 회사를 한번 방문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선배들의 얼굴을 보고 인사를 했다 이런 내용들을 지원 동기에 적는 게 훨씬 더 기업 입장에서는 얘 믿을만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근데 사실 저라면 제가 인사 담당자라면 이 회사 와서 한번 둘러보고 선배들한테 인사했습니다 이런 게 글쎄요 큰 임팩트가 있나 싶네요. 요즘에는 조기 퇴사율이 워낙에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미리 한 번이라도 방문한 사람은 열정이나 끈기를 갖고 있는 애구나 싶어서 얘는 뽑아놓으면은 적어도 퇴사는 금방 안 하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회사를 찾아다니고 금방 그만뒀었죠. 예. 또 뭐 하시는 분이지?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근데 정성적인 스펙이라는 뜻은 이제는 좀 이해는 좀 할 것 같아요. 요즘 이 취춘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취업 기간에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시기다 이런 뜻인데 이런 말에는 좀 공감을 하시는지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 저도 구직 활동을 할 때 집에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으면은 300개를 쓸 때. 쓰고 있을 때 초반에 쓰고 있는데 나는 지금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는 계속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난 지금 분명히 자소를 집중해서 쓰고 있는데 너 취업 안 하고 왜 자꾸 뭐하니? 이런 식으로 압박도 들어왔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공포증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공포증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예를 들면 뭐 김구라, 뭐 정영돈 씨, 뭐 이경규 씨 이러신 분들이 사회공포증을 갖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공황장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공황장애에다가 불안장애에다가 회피성 성격장애에다가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에다가 강박적 사고 등등 저는 그 사회공포증을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면접을 할 때 정말 어려웠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취춘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일단 용기를 얻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3일 만에 나왔지만 그래도 합격을 이렇게 많이 하신 분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니까 더욱더 신뢰가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취춘기 현명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보통 청년들은 졸업 유예를 하고 나서나 아니면 졸업하고 나서 정량적인 스펙을 쌓습니다. 예. 정량적인 스펙, 그쵸? 뭐 학점 이미 끝났고 그렇다면 이제 뭐 토익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쌓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갭이어를 하시는 것들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산악회를 다니고 그러니까 스펙을 안 쌓고 제가 하고 싶은 거 산악회를 다니고 또 관상을 배우러 다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관상학과 3학년생이었다가 얼마 전에 제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볼 때도 면접관들이 관상을 보고 이 면접관들의 성향을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 맞춰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 취업이 보인다 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미지 메이킹에 대한 진짜 팩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정신이 없네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일단 뭐 어렵게 합격한 기업들을 떠나서 이제 취업 멘토로 이제 이 활동을 바꾸신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나 아니면 고용지원센터나 취업학원이나 어딜 가든지 간에 스펙을 쌓으라는 소리를 항상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는 스펙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정성적인 스펙, 취업 내공으로도 취업하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를 저는 몸소 체험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공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을 들어갔던 거고 그런 것들을 취업 준비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부 체질이 아닌 사람들은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이 프로그램 보시면서 아니 이 방송 보시고요.
막 뭐 지금 스터디 하시거나 공부하시는 분들이 당장 펜 던지고 나와서 아 나도 그러면 박장호 대표님처럼 돼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겁이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꾸준히 보시고 나면은 네. 저희 직업 방송이 공중파 방송을 뚫어낼 정도의 시청률로 확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박 대표님 때문에요? 맞습니다. 저 때문에 한국 직업 방송 전체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다 올라갈 겁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믿어보고 저희가 시청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막 3월이 됐고요. 3월에 역시 좀 새학기라 그런지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해야 될 의지가 마구 샘솟는 달인 것 같습니다. 또 이때 취업 준비를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취업 준비를 할 때 좀 뛰어들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좀 따로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이 3월달 공채 때, 상반기 공채 때 준비를 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상반기 때 열심히 구식 활동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한 5월달, 6월달이 되면은 그러니까 6, 7, 8월달이 되면은 채용 비수기 또 9, 10, 11월달 하면은 하반기 채용 시즌 그리고 12월달, 1월달, 2월달 하면은 채용 비수기에서 채용 비수기 때는 스펙을 쌓고 또 채용 성수기 때는 자소를 쓰고 이런 반복된 패턴으로 움직이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채용 공고가 진짜 없는 시기는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니까는 그 이후에 1월 초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는 내내 구직 활동에 올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다면은 채용 비수기 때 알짜 기업들, 외국계 기업들, 대기업들, 기타 공기업들 채용 공고가 항상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내 구직 활동 하시는 것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예, 그럼 뭐 결국 1년 내내 취업 준비를 하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장기간 취업 준비를 하려면 뭐 스트레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취업 시내 취업에 임하는 자세와 또 신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업 준비라는 게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가끔 정말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취업 준비가 힘들 때는 이것만 기억하라, 신의 한 수를 전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취업 시장에서 일단 취업 내공,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인드가 중요한데 절박함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1개월 늦게 취업할 때마다 월급 300만 원씩 날아간다. 아니면은 하루 취업 안 될 때마다 10만 원씩 날아간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월급입니다. 월급이에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는 주말, 평일 그런 거 없이 원래 취업 준비생들은 1년 내내 평일이자 주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늦게 취업할 때마다 10만 원씩, 곧 1개월 늦게 취업할 때마다 300만 원씩 빠져나간다. 이런 마인드로 절박함을 가지시고 구직 활동을 꾸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준비를 좀 많이 해오셨네요. 제가 좀 깜짝깜짝 놀라는데 사실 뭐 무턱대고 아무데나 지원을 하는 것보다 자기에게 맞는 취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뭐 자기에게 맞는 직업, 직장 어떻게 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취업을 할 때는 이제 너무 신중하게 인터넷 사이트 뒤져가면서 이 회사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복리후생 따지지 마시고 일단 본인의 수준에 맞는 기업에 입사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본인의 담당 업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담당 업무를 했을 때 그 담당 업무에 세부 업무들이 한 5가지 있다 쳐요. 네. 세부 업무 5가지 중에서 세부 업무 1번에 대한 나랑 맞는 점과 안 맞는 점, 또 세부 업무 2번에 대해서 나는 맞는 점과 안 맞는 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자아 성찰을 해 나가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그런 취업 방향성을 찾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보통은 뭐 높은 연봉 또 대기업에 입사를 해야지만 취업에 성공을 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는데 뭐 주변만 보더라도 대기업에 들어가서 견디지 못하고 더 나은 인생을 찾겠다 이렇게 퇴사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행복한 인생을 위한 취업은 연봉이나 기업의 규모에만 꼭 해당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께서는 행복한 인생을 위한 취업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좋아하고 혹은 잘할 수 있고 둘 중에 하나나 좋아하거나 잘할 수 있는 일 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둘 다 좋아하면서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좋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취업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에게 취업 교육을 하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 회사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클로즈업 해주세요. 자, 이 장면은 뭐냐?
제가 이제 그 회사 근처에 있는 놀이터입니다. 놀이터인데 거꾸로 딱꼬리 타신 거죠? 거꾸로 이렇게 하면서 운동하면서 이제 일적인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놀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놀고, 이런 일과 노는 거에 대한 경계가 없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게 가장 행복한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요즘 청년들의 취업 준비 과정을 보면 좀 여러모로 안타까운 점도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요즘 취업 준비생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본인의 진로를 알고 취업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스펙을 쌓고 일단 네임밸류 있는 기업에 들어가는 것만 치중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는 우리 취업이 보인다 해서 얼마든지 알려드릴 테니까는 항상 월요일 오전 11시 방송 고정해 주세요. 예, 오전 11시 1부에서 저희가 만날 수 있는 박장호 대표님이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계속 뵙게 될 텐데 어떤 내용들을 주로 정해 주실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고를 조금만 해주신다면요? 취업 시장에서 예를 들면 이제 뭐 1분 자기소개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면접을 준비할 그쵸? 때. 그럴 때 정말 1분 자기소개에서 뭐가 중요한지 팩트 체크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헷갈려할 만한 모든 취업에 대한 정보들을 정확하게 정립을 해드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간 취업나무 없다라는 생각으로 끈기를 가지고 취업 준비를 저희 박장호 대표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